日本から来ました松尾ひなのです。お願いします。 만나서 반갑고 한국에 이전에도 와본 적 있으세요? ない、初めて。 아, 처음. 아. 한국에서 성형 수술을 하려고 생각을 한 계기가 있으세요? とにかく綺麗になりたい。 그 중에서 그러면 브라운 성형외과에 대해서 어떻게 알게 됐는지 아니면 브라운 성형외과를 선택한 이유가 있을까요? 症例が好きだったので、 감사합니다. 8手術なんですけど、自分のものを使いたいんですけど、自家軟骨肋骨はどうですか？ 자가누경골로 첫 수술을 하는 경우도 많은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본인이 원하시는 경우도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코가 너무 짧고 들려있는 경우, 아니면 구축코처럼 수술을 한 이후에 코가 많이 들렸어요. 그런 경우는 이제 자가누경골을 사용하기도 하는데, 첫 수술에서 이제 많이 쓰지는 않는데, 이유는 사용하는 건 전혀 상관이 없긴 한데, 자가누경골을 뗐을 때는 아무래도 흉터가 조금 남을 수 있기 때문에 한 3cm 가량 통증이 조금 더 있을 수가 있어요. 뭐 통증이나 흉터가 관계없다면 나는 자가누경골을 사용하고 싶다 이러면 첫 수술도 사용하는 건 상관은 없습니다. プロテーゼを入れると数年後入れ替えなければいけないと聞いたんですけど、本当ですか？ 이제 사람들이 흔히 오해하는 게 한 10년 정도 있으면 수술을 또 해야 되냐 이런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예전에는 이제 수술한 경우에 있어서 실리콘 넣을 때 L자 실리콘이라 해서 콧대에서부터 코끝까지 넣는 실리콘을 많이 사용을 했어요. 그거를 쓰신 분들을 보면 시간이 지나면서 L자가 꺾이는 부분이 좀 비침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어요. 코가 좀 들려 보이는 경우가 있어요. 그게 보통 뭐 5년, 10년 있다가 그런 경우가 발생하는 경우가 예전에는 좀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 기간이 되면 재수술을 꼭 해야 되는지 이런 생각이 생기게 된 것 같은데, 요즘은 실리콘 보형물을 L자 실리콘을 거의 사용을 하지 않고 콧대 부분만 사용을 하거든요. 코끝까지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비침이라든지 아니면 시간이 지나면서 꺾이는 부분이 들려서 보이는 문제는 거의 없어서, 처음부터 이제 수술을 할 때 그에 염증이 없이 제대로 수술을 해놨다면 시간이 지난다고 해서 수술하거나 이럴 필요는 없습니다. 鼻筋にプロテーゼの代わりに自分の軟骨を使うことはできますか？ 요즘 주로 많이 수술하는 거는 콧대 부분은 실리콘 보형물을 제일 많이 사용을 합니다. 자가누경골로 콧대를 세우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뭐 비중격이나 귀연골을 이용해서 콧대 부분을 모양을 만들어주는 경우도 실제로 있긴 한데 케이스가 많지는 않습니다. 큰 이유는 자가누경골을 썼을 때는 금방은 했는데 괜찮지만 1년, 2년이 지남에 따라서 이제 모양이 변형되는 경우가 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쓰지 않는 경우가 좀 있고, 두 번째 이제 귀연골이나 비중격 연골을 쓸 때는 재료 양이 한정적이기 때문에 높이를 많이 높일 수는 없어요. 그래서 콧대 높이가 기본적으로 있는 분에 의해서 이제 굴곡져 보이는 부분을 채워 넣는 정도로는 이제 비중격 연골이나 귀연골을 이용해서 모양을 맞춰줄 수는 있겠지만, 이제 높이가 있게 세우는 걸로는 사용하기는 좀 힘들어서 여전히 가장 많이 쓰는 재료는 실리콘 보형물을 가장 많이 쓰고 있습니다. プロテーゼを使用すると炎症や感染の可能性が高くないですか？ 이제 실리콘 보형물을 썼을 때 이제 가장 걱정을 많이 하시는 게 두 가지가 있어요. 방금 이야기한 것처럼 뭐 감염이나 염증에 대한 우려가 있고, 두 번째는 이제 구축, 시간이 지나면서 코가 막 많이 들려버리는 불안 혹은 걱정, 이제 그런 게 있으신데, 요즘은 예전처럼 실리콘 사용 자체에 대한 이제 부작용은 많이 줄었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구축을 일으키는 원인이 어떻게 보면 이제 방금 앞에서 말했던 감염, 염증이 원인이 돼서 구축을 일으키게 되기 때문에 처음부터 이제 염증이 생기지 않도록, 감염이 되지 않도록 잘 수술을 해놓으면 구축도 이제 같이 예방이 됩니다. 이제 소독도 세심하게, 이제 예전에 비해서는 이제 코 주변 얼굴 소독할 때도 이제 꼼꼼하게 소독을 해서 준비를 하는 것도 있고, 이제 수술 중에도 이제 항생제를 써서 균을, 감염이 생기지 않도록 이제 커버를 해주는 것도 있을 거고, 수술 후에도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봉합하는 과정도 이제 꼼꼼하게 잘 봉합을 해놓으면 이제 감염이 될 수 있는 기회가 줄기 때문에 예전처럼 이제 감염이나 염증 케이스는 많이 없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으세요. 너무 걱정은 안 하셔도 됩니다. 耳軟骨だけを使って鼻先を出すことは厳しいですか？ 귀연골만 사용해서
곳곳을 높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귀용골만 써서 안 되는 경우를 이야기해보자면 기본적으로 코끝 높이가 많이 낮은 사람을 많이 높이려고 하면은 귀용골로 이제 지지를 시킬 수 있는 힘이 부족한 경우가 있어요. 코끝 높이가 이미 어느 정도 높은 사람을 조금 더 보완할 때는 귀용골만 써서 모양을 잡아주는 것은 가능하지만 코가 낮은 사람을 많이 높이기 위해서는 아래쪽에서 이제 지지하는 튼튼한 힘이 필요한데 이제 귀용골을 사용해서는 이렇게 높이감 있게 수술하는 데는 좀 한계가 있어요. 또 하나는 피부가 너무 두꺼운 사람들, 피부가 많이 두꺼운 사람들은 귀용골을 사용해서 코를 높였더라도 피부가 위에서 누르는 힘이 크기 때문에 휘어버리든지 다시 낮아지는 경우가 많이 발생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귀용골을 써서 수술하는 거는 어느 케이스든 가능은 하겠지만 이제 크게 변화를 주기 위해서는 피부가 두꺼운 분들 아니면 많이 낮은 분들은 이제 크게 변화를 주기에는 귀용골만 사용해서는 이제 큰 효과를 보는 데는 좀 한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膝肋軟骨を使うと鼻先が硬くて感染する可能性が高いと聞きました。本当ですか？ 큰 변화를 원하거나 튼튼한 힘이 필요할 때는 이제 늑연골이라는 재료를 많이 사용을 합니다. 이제 자간 늑연골도 있고 기증 늑연골이 있는데 이 두 가지 재료는 튼튼한 힘으로 이제 지지를 하기 때문에 단점으로는 좀 딱딱한 게 상대적으로는 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귀연골에 비해서는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기증 늑연골 쓰면 조금은 더 딱딱한 느낌이 드는 건 사실입니다. 기증 늑연골 자체에 의한 딱딱한 거라기보다는 늑연골이라는 재료 자체가 조금 딱딱한 게 있는 거고, 그렇지만 이제 두 번째가 이제 감염이 더 많이 되는지, 이것도 이제 아까 실리콘 쓸 때와 거의 비슷한 것 같아요. 예전에는 기증 늑연골을 썼을 때 감염이 더 많다 혹은 흡수가 더 많이 된다 이런 이야기들이 있었지만, 요즘은 제가 생각할 때는 자가 늑연골을 쓰는 경우나 기증 늑연골을 쓰는 경우나 염증이나 이런 문제가 크게 차이는 없다고 생각을 하고, 흡수되는데도 크게 차이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院長よろしくお願いします。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그래도 뭐 좀 말을 좀 더 하면 不安なことは、いろいろ聞いたので大丈夫です。安心です。ブラウン整形科いいねとチャンネル登録お願いします。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